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보험 영업 현장의 그 미묘한 줄다리기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고객에게 언제 좀 더 다가가야 할지, 또 언제 기다려야 할지, 이런 경험과 조언들이 담긴 대화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친구한테 보험 얘기 꺼낼 때 얼마나 세게 말해야 하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요. 맞습니다. 사실 영업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다고들 하지만요. 그래도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접근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부담은 안 드리면서도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 싶은 걸 놓치지 않게 돕는 그런 전략들,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언제 고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까요? 그건 명확한 마감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이제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시점입니다. 절판 마케팅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료 변동식이고요. 이때는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료 인상이 정말 코앞에 닥쳤을 때, 예를 들면 매년 4월에 요율 바뀌는 거라든지요. 네네, 그런 거요. 아니면 그 고객의 상령일, 보험 나이 오르는 날이 곧 다가올 때, 생일 지나고 6개월 되는 그 시점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럴 때는 왜 지금 가입하는 게 이득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냥 보험료 올라요 이게 아니라요? 네, 그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 기준으로 보시면 월 10,000원 차이가 나중에 총 240만 원 차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총액 차이를 딱 인지시켜드리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확 와닿네요. 240만 원. 그렇죠.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사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오른 뒤에 계약하는 게 수수료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럴 수 있죠. 아주 약간이지만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사실 저는 이때 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하시는 게 수수료는 조금 더 받아요. 근데 고객님께는 지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요. 일종의 생색내기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투명하게 보이니까요. 그렇죠. 나는 당신 편이다. 이런 신뢰를 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생형일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바로 전날 알려주면 안 되는군요. 네, 그럼요. 최소 한 달. 한 달 전에는 미리 연락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증권 받고 그거 분석하고 또 설계하고 만나 뵙고 이게 다 시간이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7월이 상영일인 1월생 고객이 있다? 그러면 5월 말 아니면 늦어도 6월 초에는 연락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임박해서 하면 서로 막 쫓기게 되고 그러면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막 급하게 몰아붙이다가 관계가 오히려 틀어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게 문제죠. 그럼 반대로요. 그렇게 명확한 마감일이 없는 대부분의 상황들, 특히 친구라든지 좀 조심스러운 관계일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강하게 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특히 관계 초반에는요, 부드러운 접근이 핵심입니다. 소위 가랑비 전략이라고 하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네, 맞아요. 자주 만나는데 부담은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는 게 우선이에요. 괜히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거 회복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냥 커피 한잔 하자, 아니면 잠깐 얘기나 하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주 만나는 거군요. 네. 처음부터 막 보험 얘기부터 꺼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누면서 편안한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상대방이 좀 보험에 거부감을 보인다 싶으면 절대 강요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초기에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특히 신입 설계자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큰 계약 욕심내기보다는 고객 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현명한 거예요. 당장은 작은 계약일지 몰라도 그렇게 확보된 고객분들, 즉 모수라고 하죠. 이 모수를 늘리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추가 계약이나 소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고객이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다가도 증권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준다거나 마지막 결정을 미룬다거나. 많죠. 증권 달라고 했는데 차일피해 미루시는 경우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게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당장 급한 일, 최우선 순위는 아닐 수 있거든요. 바쁘면 또 쉽게 잊어버리시고요.
하긴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요청 드렸는데도 반응이 없으시면 점심시간 직후 있잖아요. 한 12시 40분, 45분 그때쯤 그냥 안부 전화하듯이 연락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맞다 실장님 증권 또 깜빡하셨죠. 괜찮아요? 지금 바로 고객센터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주 부드럽게 그러면서 바로 행동하시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 그냥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기시키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제안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팁이 있더라고요. 고객 정보 받고 바로 다음 날 휙 보내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거 바로 보내면 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빠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시간을 좀 두는 거죠. 3일이요. 그동안 뭘 하나요? 그동안 매일 전락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 시간대 한 7시에서 9시 사이. 그때 카톡 같은 걸로요. 일부러 좀 늦은 시간에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어디 보험사 상품들 비교 분석 중입니다. 고객님께 최적의 설계를 찾으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단순히 압박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압박보다는 당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 공유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 거죠. 고객분이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그건 꽤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최종 제안서는 절대 파일로 먼저 보내지 마라.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원칙이죠. 무조건 만나서. 만나서 직접 설명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 왜 그런 거죠? 이게 파일로 먼저 보내버리면 다른 설계사랑 바로 비교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제 의도나 상품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없어지고요. 일리 있네요. 직접 만나서 설명하면서 고객 반응도 살피고 질문에 바로 답하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객의 과거 보험 경험이나 기존 설계사와의 관계 이런 걸 미리 좀 파악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특히 좀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부터 틀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네. 왜 망설이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먼저군요. 맞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죠. 단순히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핵심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울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그 상황에 맞는 균형 감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균형이죠. 언제 밀고 언제 당길지 이걸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좀 푸시해야 할 때, 그러니까 절반 이슈 같은 거요. 그때와 또 부드럽게 스며들어야 할 때 가랑비 전략처럼요. 이걸 잘 구분하고 각 상황에 맞게 좀 섬세하게 전략을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늘 고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물론이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항상 고객과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신뢰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오늘 나오는 여러 전략들, 결국 그 뿌리에는 결국 고객과의 신뢰가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고객 관계에서요, 이 신뢰라는 다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